요즘 사람들이 몸에 독소가 많이 쌓인다고 해서 디톡스 다이어트, 림프절 마사지 같은 것들을 하던데 우리 몸에 독소는 왜 생기는 거고 어떻게 해독을 해야 할까요? 점점 질문의 수준이 올라가고 있네요. 디톡스, 림프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만 봐도요, 정말 수준이 많이 높아지신 것입니다. 해독이 필요하다는 것은 많이들 인지하시는데 잘못된 방법이라든지 잘못된 제품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해독의 뜻은요, 독을 풀어서 무해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몸 안에 들어간 독성 물질의 작용을 없앰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 해독의 개념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독을 풀어버리는 것을 들 수가 있고요. 우리 몸에서는 그러한 작용이 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대표적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독이 있다면 그 반대되는 성분으로 그 독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산화시키려고 할 때 활성산소와 반대되는 산화력이 아주 높은 물질이 활성산소와 결합함으로 인해 가지고 활성산소의 공격성을 중화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독을 묽게 또는 엷게 만들어서 독성이 흐려지게 하는 것이죠. 희석이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해독 강의는요, 2시간 이상 진행하는 강의라 아주 간단한 개념 정도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해독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사의 독은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는 치명적이지만요, 독사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물질이고요. 본인의 독으로 사냥을 먹어도 본인은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특정한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몸에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것을 독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외부로부터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외인성 독소와 우리 몸 안의 대사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내인성 독소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외인성 독소는요, 식품에 함유된 독소로 감자의 솔라닌 성분이라든지 독버섯의 독성문, 보고의 테트로톡신, 보툴리움균의 독으로 보톡스 등등이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것 말고도요, 식품 첨가물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농축산물, 화학물질, 중금속, 자외선, 방사선, 흡연으로 인한 여러 가지 독성 물질들, 최근까지 문제가 되었던 미세먼지라든지 코로나를 비롯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도 기생충까지도 외인성 독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라든지 소음공해라든지 빛공해라든지 수질공해 등등도 외인성 독소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내인성 독소는 인체의 내부의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나오는 대사 산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어지는 체내의 찌꺼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식과 과식, 폭식 등의 습관은요, 소화기관 내에서 독소를 생성해내서 소화 기능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체지방 증가로 염증 반응 물질들을 생성하게 됩니다. 더운 날씨나 스트레스, 대사 과정에서 발생되어지는 활성산소 등도요, 독소 물질들입니다. 우리 생활 쓰레기가 지구 환경에 아주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고 우리가 살 수가 있을까요? 이제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내인성 독소는요, 안 만들어지게는 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죠. 숨만 쉬어도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가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고요, 운동을 하게 되면 더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이 대사가 되면 젖산이라고 하는 독소가 만들어지고요, 지방이 대사가 되면요, 케톤이라고 하는 독소가 만들어집니다. 숨을 쉬게 되면 이산화탄소도 만들어지고요, 효소 부족으로 완전히 분해되지 않는 잉여의 영양분들도 독소로 작용되고요, 대사가 되어서 우리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성분들도 모두 다 내인성 독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독소는 숨만 쉬어도 생기고 접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네요. 이런 독소들로부터 내 몸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해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독소들로부터 우리 몸 스스로 안전하게 지켜내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면역이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을 구별하여서 내 것이 아닌 것을 어떻게 해서든 몸 밖으로 배출해 내려는 작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해독 이야기를 하는 중에 면역 이야기를 들으시는 것은 아마 처음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건나물 TV에서만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으로는 외인성 독소를 우리 몸 안으로 넣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것이죠. 가능하다면 가공식품을 조금이라도 덜 드시는 것도 해독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 드시는 것 정도는요, 우리 몸에서 충분히 해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드신다거나 너무 자주 드신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해독이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과식이라든지 폭식이라든지 야식을 줄이셔야 합니다. 이 내용이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많은 양의 영양분이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면요 다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해되지 않는 영양분은 흡수가 되지 않아서 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분해되지 않는 영양분은요 우리의 장에서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이상 발효가 일어나게 되어서 독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약은 곧 독이다, 개똥도 약이 된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자주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약도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대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 몸에 있던 것이 아니거나 다량의 성분이 한꺼번에 우리 몸에 들어오는 부분이라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약도 가능하면 오남용을 하지 않는 것이 해독을 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외인성 독소를 줄이는 방법인데요, 샴푸라든지 비누, 치약, 주방세제, 세탁세제, 대부분의 화장품이라든지 화학섬유, 드라이 클리닝한 의류 중에 남아있는 벤젠 등등도요 우리 피부를 타고 몸 안으로 침입하는 독성 물질들입니다. 경피독이라고도 하는데요, 가능하면 이러한 제품들의 사용을 최대한 줄이는 것도 해독을 위한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에 함유되어져 있는 환경 호르몬의 경우에는요 가임기 여성분들의 생리현상에도 아주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임신과 출산과도 연관이 되어져 있어서 부인과 질환과도 연관이 되어져서 자궁암이라든지 유방암 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혈관은 상수도라고 하면요 림프는 하수도관이다 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혈액을 통해서 해독작용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혈액을 통해서 해독되지 못하는 물질들은 림프를 통해서 해독이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불려지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림프계는 림프관과 그리고 림프관 중간중간에 작은 콩 모양으로 림프관을 따라 위치해 있는 림프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모세혈관에서 흡수되지 않는 체액을 흡수하고요 심장으로 이동시켜서 몸 체액의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신체 조직으로부터 들어오는 노폐물이라든지 불필요한 단백질, 박테리아를 림프절을 통해서 배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몸속 림프절을 통해서 노폐물을 여과하기도 하고요, 체액을 농축시키기도 하면서 바이러스나 세균과 싸울 수 있도록 림프구를 생성해내기도 합니다. 독소로 인해서 염증이 생긴다거나 림프계가 손상이 되게 되면요 림프순환이 느려지게 되고 바이러스와 싸울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도 해독에 면역이 포함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혈액은 심장과 모세혈관의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순환이 잘 되게끔 되어져 있지만, 림프는요 이러한 펌프의 역할을 해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요 우리 몸이 움직여지는 것, 즉 운동이라든지 마사지 같은 것이 꼭 필요한 부분이 바로 림프입니다. 림프절이 많이 모여있는 특정 부위를 마사지해 주시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요, 귀밑이라든지 목 뒤, 겨드랑이, 고관절에부터 사타구니까지 자주 마사지해 주시거나 두드려 주시는 것들은 해독을 위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해독을 하시려면요 희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을 조금씩 자주 많이 드시는 것도 해독을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독소가 쌓이면 우리 몸에서 어떤 질병이 발생하기가 쉬워지나요? 이 부분은 너무 많아서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어떤 독소가 어느 부위에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가 면역 질환도 독소와 연관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독소 물질들이 우리 몸 안에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자극이 되고 면역을 자극해서 공격성을 갖게끔 하게 돼서 나타나는 게 바로 아토피라든지 알러지, 비염, 천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가 면역 질환이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베체트병, 이러한 것들도 전부 다 독소가 쌓여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독이 필요한 부분인 거고요. 요즘 통풍을 앓고 계신 분들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요산이라고 하는 독소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병이기 때문에 이것도 해독이 필요한 가장 대표적인 질병이 될 수가 있겠죠. 오늘은 좀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작용인 해독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해독에 대한 개념을 먼저 잘 아시고요, 그리고 본인에게 맞는 해독법을 찾으셔서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건강을 유지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